자,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꺼내보세요. 데일리. 그래서 데일리 펴봐. 시원하게 추워요. 빨리 데일리 펴봐. 힘 좋네. 네. 금요일이라 좀 힘들죠. 쌤 내일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속으로 뭐 부족한 것 같은데. 너는 일이니까 나오는 거잖아 라고 한 거 아니야? 자, 오늘 갑자기 결석자들이 많아서 원래는 중간에 좀 첨삭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결석자로 인해 영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볼 건데 데일리는 여러분들이 답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구문 분석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분석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promised I would not put off doing homework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나는 약속했습니다. 데디아를 약속했어요. 이렇게 분석 따라해 주시고. 수현이 여기 아파요? 좀 아파 보이네. 자, 명사절 배생략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현수 이렇게 했어? 나는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숙제를 하기를 그러면서 털 2번씩까지 세부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ut off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도 구문 분석 해볼게요. I remember. I remember to play football at Tony's house when I was a chil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기억합니다. 자, 목적어 처리해 주시고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끊어서 구문 분석해도 괜찮아. 토니의 집에서 축구하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과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도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ADM 딱 처리해 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세부 분석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자, 그 다음 Susan, I said no difficulty to find his address 라고 말하고 있는데 have 목적어 ing 구문입니다. have 목적어 ing 구문이야. 수잔과 나는 어려움이 없었다. 뭐 하는 것에 그의 주소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have difficulty ing 구문이었습니다. finding 해줘야 되고 세부 분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I couldn't help cry when he decided not to help us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cry 처리해 주시고 그가 뭐 했을 때 우리를 돕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자, 이렇게 구문 분석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cannot help ing 구문입니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쌤이 암기하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다 하셨으면 본교재 들어가겠습니다. 본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분사의 형태에 갈 거예요. 분사의 형태. 이거 다 암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쭉 넘어가서 이제 분사로 가보겠다. 분사. 분사. 쌤이 체크했어요? 자, 분사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 효은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시연이 보여? 자, 분사. 송현수, 분사가 뭐지? 분사가 뭐지? 형태를 바꾼 거예요. 동사 형태를 뭘로 바꾼 거야, 임용은? 응? 뭐요? 보어로 바꾼 거예요? 뭐예요, 시연? 아니요.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예요? 분사는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꾼다? 자, 왜 그래? 자, 분사는, 자, 여기서 보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입니다. 형용사로 바꾼 것이다. 형용사는 뭐 하는 거였지?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였던 무언가가 형용사로 바뀐 것이다. 쌤이 예전 시간에 얘기한 바가 있었었는데 종속절 얘기했을 때 종속절 투부정사 얘기하면서 종속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사절 종속절을 줄였더니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됐어.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형용사절 무언가를 줄였더니 분사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무언가를 줄였더니 분사구가 된 친구입니다. 원리는 그렇다. 이 원리는 여기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사의 형태로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사는 능동 분사요, 과거 분사는 수동 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현재 분사는 능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시제어는 진행 시제를 나타낼 수 있고 시제어는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 기준으로는 능동 수동을 나눌 수가 있고 시제 기준으로는 진행 완료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분사다. 분사. 자, 분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3이 되셔가지고 1학기 때 이미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3 때 가장 중요한 어법 중 하나고 중3 때 가장 어렵게 등장하다 보니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투부정사처럼 중학교 때 투부정사처럼 문제될 게 없으면 내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따를 거냐면 쌤이 그렇게 강조하는 형용사 규칙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형용사 규칙을 따를 것인데요. 현수야, 형용사 규칙이 뭐야? 명사를 꾸며줘요? 몽둥이였어. 복습 안 하나? 형용사 규칙 뭐예요, 경수야? 자, 힌트. 단어 2개 이상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김시현, 2단어 이상의 형용사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분사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를 바꾼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웬만해서는 두 단어 이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가 많다라는 건데요. 자, 얘는 또 역으로 생각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분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도 형용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한 단어는 앞에서 수식할 것이다. 한 단어는 앞에서 수식할 것이다. 분사가 무조건 뒤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고 한 단어짜리 분사는 앞에서 수식할 것이다. 오케이? 대신 고등물을 위해서 하나만 쓰면 일부 발음이 나오네. 일부 과거 분사는 혼자 뒤에 있기도 한다. 혼자 뒤에 있기도 한다. 일부 과거 분사는 혼자 뒤에 위치하기도 하더라. 지워도 될까요? 자, 분사 역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건데 분사 역할 명사, 수식, 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주격 보어로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목적격 보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명사 역할을 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These following examples라고 해서 following하고 형용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다. 자, these 같은 경우에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취급 안 받을 거야. 무조건 앞에 있는 친구야. 자, 그 다음에 furniture covered with dust라고 해서 얘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 명사절을 줄이면서 투부정사를 만들던 그 원리를 판단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어떤 형용사 절에서 축약이 됐는가를 적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원문 한 번씩 위에 적어볼게요. These examples which are following show various functions of this machine 이렇게 말하고 있어. Of this machine 이렇게 말하고 있고 there are a lot of old furniture. 이렇게 돼서 which is covered with du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형용사절이었던 관계 대명사 축약이 되니까 분사가 되더라. 분사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분사 파트에서 관계 대명사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는 원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are를 생략하고 which is를 생략을 했더니 분사만 남아서 뭔가 잘못 그려졌네. 분사만 남아서 수식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수연이 이해되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봐봐. following은 하나 남았지. 그래서 명사 앞으로 보냈어요. 얘는 생략이 돼도 그래도 두 단어 이상이지. 그래서 뒤에 남아있다라는 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면 알겠어요? 그래서 원리는 관계대명사인 형용사 저를 축약했더니 분사 부가 오더라. 그래서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형용사 형식 혹은 같은 보어지만 동작 강조를 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 자, I am interested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이 interested라는 분사는 형용사가 되어서 형용사 형식의 보어를 취하고 있고요. I stood look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친구는 동작 강조를 하고 있다. 목적격 보어 역시나 I could hear my mom talking. 그냥 여기서 talk 얘기해도 되겠지만 동작 강조를 위한 ing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이 분사라는 친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인 만큼 형용사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적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분사구문 옆에다가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메모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학교별로 다르긴 한데 중2 말 혹은 중3 초에 배우는 커리큘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내신 시험으로 보게 될 친구들 중 하나이다. 자, 그렇게 보면 분사구문 만들기 메모하겠습니다. 분사구문 만들기. 분사구문 만들기. 자, 첫 번째. 주절과 종속절 구분하기. 주절과 종속절 구분하기. 자, 종속절이라 함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할 거야. 주절과 종속절을 먼저 찾아 주셔야 된다. 무지성으로 그냥 분사구문 처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종속절 기준으로 판단할 거야. 종속절 접속사를 생략해주라. 종속절 접속사를 생략해주라. 현수는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건가요? 얼른 빨리 써보세요. 옆에 있어서 맞은 거야? 저 1번은 없잖아요. 1번 없잖아. 세 번째, 종속절 주어 생략하는데 단 같을 경우만 네 번째, 종속절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다. 자,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생략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으로서 자, 2번부터 가겠습니다. 2번 종속절 접속사 생략.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생략하지 않는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생략하지 않는다.
이 분사구문 만들어진 거 봐봐. 얘들아 여기 그 교재 3번 봐봐. Feeling hungry. I looked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배고파서 열었는지 배고프지 않았음에도 열었는지 배고프기 전에 열었는지 배고픈 후에 열었는지 배고프면서 열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치? 그럴 때는 접속사를 살려준다라는 거야. 그냥 배고프니까 문 열었겠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데 원래는 확실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접속사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리는 경우에는 대체로 시간 접속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배고프기 전에, 배고픈 후에 이런 식으로 시간 접속사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종속절 주어가 다를 경우 생략 불가능. 대신 생략하는 관용적 표현 존재한다. 생략하는 관용적 표현 존재한다. 자, 이렇게 만약에 예문 한번 써볼게요. Judging from the fact, she must be a criminal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실로 판단해 보건대 그녀는 틀림없이 범죄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 판단하는 자 누구예요? 판단하는 자 나야. 원래 어법은 I judging from the fact라고 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쓰일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속절 동사 ing 붙일 때에는 조건이 있어. 시제가 같아야 함. 그래서 종속절 시제가 앞서면 having pp를 쓸 것이다. 그리고 수동태일 경우 being pp를 쓸 건데 being은 being 생략이 가능하다. 지금 책에 있는지만 찾고 있나 빨리 짚어봐야 돼. 뭘 말하려고 했죠? 여기 잠깐 서 있었거든요. 기억나네. 뭘 말하려고 했지? 어찌됐건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고 그래서 수동태일 경우 being이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것 주의. 형용사 구만으로도 문장 형성이 가능하다. 형용사 구만으로도 문장 형성이 가능하다.
예문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예문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쳐봤을 때,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쳐봤을 때, 접사 주고 아니, 진짜.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봤을 때 주어 지우고 be interesting fac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치면 being도 생략됐을 때 얘만 가지고도 문장이 가끔 나올 때도 있다. 형용사로만 이루어진 무언가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적절한 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양만 보여주려고 형용사로 갑자기 대뜸 문장이 시작하면 분사구문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냥 무슨 이상한 보어로만 문장을 시작한다. 분사구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분사구문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 대부분의 분사구문은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고등부에서는 내봤자 한 고1 초반 서술형에서 나올 거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중3 대신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중학교 때만 조금 연습이 되시면은 고등부에서는 접속사가 없어도 문맥에 맞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이미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어진 접속사를 살려보세요 라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쌤 말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별의별 분사구문이 접속사가 다 나왔거든. 그래서 정말로 이 접속사도 분사구문이 되나 싶은 것들이 다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분사구문이 되나 싶었던 것도 다 쓰이고 있어. 그래서 종속절이 된다면 분사구문 처리할 수 있다. 분사구문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 어법 포인트 보시고 아직 안 넘어갈 거예요. 네. 내용이 하나 빠져가지고 메모 하나만 더 하고 바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부에서는 이제 뭐를 내냐면요. 자, 빈 공간에 반드시 메모하시고 with 목적어 분사구문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이고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형식인데요. 학교 시험에서는 분사의 태 물어볼 겁니다. 분사의 태 물어볼 것이다.
분사의 태를 물어보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해당 구문에서는 분사의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의 태를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쌤이 태를 풀 때에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판단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태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 법칙 뭐야? 목적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어 규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목적어 규칙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어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므로 감정분사처럼 직접 하는지 당하는지로 구분해 보셔야 된다. 감정분사처럼 직접 하는지 당하는지로 구분해 보셔야 된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